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만 명의 청소년들을 납치해서 이 쇠뇌 작업을 통해 전쟁 기계로 만들려고 했던 사실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여름 캠프 등에 참석했던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이 러시아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이 러시아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푸틴의 음흉한 흉계에 대해서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의 주말판인 썬데이 타임스는 21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청소년들을 완벽한 러시아인들로 개조시키겠다 그러면서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은 납치된 후에 러시아의 군인들로 만들기 위한 쇠뇌를 당했다라고 보도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더 타임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6일 만인 2022년 3월 12일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 인근의 불우 아동 시설인 노보페트리브카 기숙학교에 거주하는 200명의 아이들을 납치해 갔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에 가족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지만 일부는 러시아로 납치되어 전기와 수도도 없는 끔찍한 곳에서 지내야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천 또는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을 납치해 갔는데 러시아는 그 청소년들을 세뇌를 통해 재교육을 하면서 완벽한 러시아인들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이렇게 청소년들을 납치해서 쇠뇌 작업을 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자신이 입양한 아이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72만 명을 데려갔다고 자랑했던 아동 담당 국장 마리아 르보바 벨로바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푸틴 치하에서 아동 담당 위원인 마리아 르보바 벨로바는 이 러시아가 72만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데려갔다라고 말해서 놀라움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의 가치관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납치해간 이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숫자는 부모가 이미 전쟁 중에 살해당한 경우가 많아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이 직접 확인한 숫자만 2만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겨진 청소년들을 러시아가 납치해 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 정확한 숫자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에 납치된 청소년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구조된 인은 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쟁 중 납치된 아이들을 구조하는 단체인 세이브 우크라이나의 대표인 미콜라 클레바는 납치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크라이나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이 아이들을 내놓지 않는 한 이들을 구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서 이들의 귀환 작업을 중재하려고 하고 있지만 푸틴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서 귀환 작업은 진척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이렇게 아이들의 귀환에 소극적인 것은 청소년 납치 자체가 전쟁 범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마을 곳곳에서 닥치는 대로 청소년들을 납치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중순에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기숙 학교에 있던 교장과 아이들을 모두 군용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해갔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최전선 방향으로 데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된 아이들은 7살에서부터 16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러시아의 선전가들이 쇠뇌 작업을 강행했으며 이들이 나중에 우크라이나와 싸워야 한다는 교육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청소년 납치는 이번이 처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때도 청소년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이 러시아 전사로 쇠뇌 작업도 하고 훈련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납치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러시아 당국이 철저한 쇠뇌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에 잡혀있던 청소년들은 거의 매일 러시아는 위대한 나라이고 우크라이나는 나쁜 나라라고 배워왔고 그런 생각이 뿌리 박히도록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방치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일부는 한라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른 일부들은 이미 러시아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구태여 우크라이나로 되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청소년들을 납치한 후에 제일 먼저 학교로 데려가서 세뇌 작업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매일 러시아 국가를 불러야 했고 또한 전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서 유문 편지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아예 군인 카드를 지급하면서 앞으로 군인이 되면 공짜 집과 함께 최대 100루블의 월급도 줄 것이며 날씨가 따뜻해지면 들판으로 나가서 차물을 파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가 만든 역사책으로 이들 청소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관을 주입시킨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또다시 우크라이나 역사를 곧바로 가르친다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자칫 또 다른 세뇌 작업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완전히 상반된 교육을 시키게 되면 당장 이념적 혼돈이 벌어지면서 심각한 스트레스에 빠질 우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납치된 청소년들은 이미 러시아의 선전 무대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마리오폴에서 납치된 청소년들이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전쟁 찬성 집회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천만다행으로 우크라이나에 의해 구조된 이들도 깊은 후유증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타임스는 강제 납치되었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이들을 위한 특별 캠프가 열렸지만 대부분 창백하고 마른 얼굴이었는데 이는 장기간의 박탈감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부모를 전쟁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아서 이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특히 러시아에 있을 때 그들로부터 강제로 검문과 차별을 받고 또 절망 직전에 복종을 당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군인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러시아 측에서 엄격한 복종 훈련을 받은 탓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수석 심리학자인 만누이 마르트루시아는 이들 청년들을 치료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위협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치료하는데 더욱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더욱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의 생활로 돌아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 치료입니다. 이들에게 마음을 그리려고 했더니 대부분이 검정색으로 새까맣게 칠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상상력이 꽉 막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들 청소년들에게 2년여 동안 러시아는 좋은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나쁜 나라는 다양한 세뇌 작업을 씻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러시아하고는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이고 러시아는 나쁜 나라라고 교육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과 퀴즈 등으로 이들의 마음문을 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 청소년들에게 특히 뿌리 깊이 박혀있는 말 중에 하나는 너희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죽일 총알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세뇌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납치온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을 차츰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죽이는 전쟁 기계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는 철저하게 세뇌 작업을 하면서 소위 인간 개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푸틴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푸틴은 반드시 국제형사법정의 전쟁 범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처단돼야 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푸틴을 옹호하고 푸틴과 한편에 서서 뭔가를 작당하려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역사 앞에서 범죄자로 다스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세 분석 참으로 안타깝고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 정세 분석의 주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